자, 유형편의 입에서 수능 완성에 있는 유형편 화법에서 첫 번째 1번, 3번 문제에서 발표가 나와 있어요. 자, 발표 제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의 말하기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발표자의 나름대로 관점도 작용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객관성을 좀 띠고 있다. 보통 수능에서 첫 번째 1번과 3번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발표 아니면 강연입니다. 아마 올해 예상을 해보건데 수능의 1번, 3번 문제는 발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말하기 특징, 두 번째는 중심 소재 또는 발표자가 언급하는 주요 대상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림을 통해서 그 판단하는 문제, 자료 추론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중이라든가 또는 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의문을 품는 내용들, 아니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짐작을 하는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좀 명시할 텐데 객관적 정보 전달의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시각 매체 자료 활용이 많습니다. 시각 매체 자료 활용이 많을 거고요. 단언컨대 이 매체 자료의 활용을 통한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2번 문제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매체 자료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효과, 중심 소재와 관련된 매체 자료겠죠? 요거 반드시 아마 출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게 되죠. 자, 이 효과는 결국 뭐가 되느냐? 청중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중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것과 함께 그죠? 청중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흥미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요 이해와 관심과 흥미겠죠. 관심, 흥미 요 세 가지 키워드만 익혀둬도 어느 정도 좀 통용이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라고 하는 건요. 세 번째 문제 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청중의 청중의 어떤 이해라든가 또는 어떤 질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효과를 추론하는 내용이죠. 효과를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가 3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주의점이 있느냐?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에 언급이 없어요. 지문에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이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판단하는 건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어떤 내용을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면 돼요. 적절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 다음에 그 4번이죠. 네 번째로 첫 번째 문제죠. 발표자의 말하기 특징들이 있어요. 발표자의 말하기 특징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가 있는데 발표자의 말하기 특징은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경험을 환기시키는 말하기를 한다든가 또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하는 거죠. 대답을 듣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경험을 환기시키거나 대답을 듣고 하는 이런 류의 내용들은 결국은 청중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말하기 특징의 맥락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1, 3번 문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자의 특징 같은 것도 잘 체크해보자. 그리고 현재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 발표문의 지문의 길이는요, 굉장히 긴 거예요. 실제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이렇게 길게 준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5단락이 아니라 보통 3단락
그건 좀 너무 적고 짧게 끊으면 5단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3단락 정도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단락으로 아주 길게 뽑았어요. 연습하라고 하는 거죠.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EBS 교재로 90페이지에 있는데, 자, 일문단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네, 발표문에 어떤 핵심 내용도 좀 체크해야 되겠죠. 네,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그 중심 화제인가요? 네, 중심 화제를 먼저 좀 잡아놓고 일문단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심 화제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소비자의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아마 돌고 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소비자의 심정, 기출문제에 있었던 지문 내용과 비슷하죠. 자, 첫 번째 1문단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문단.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네, 첫 번째 문단은 모든 발표문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네, 발표의 주제하고, 네, 주제와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네, 선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발표의 주제가 뭐다? 이미 있잖아요. 소비자의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로 첫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독서 활동으로 알게 된 소비자 심리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 심리의 특징. 이거는 네모칸 칩시다. 이것이 중심 화제 또는 주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네, 주제라고도 하고 또는 중심 화제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중심 화제, 주제 또는 네, 다른 걸로 논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중심 화제,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발표의 주제. 저는 장차 네, 소비자 재무 설계사에서 두 번째, 네, 소비자 재무 설계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네, 선정 이유죠. 나의 장래 진로가 소비자 재무 설계사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발표자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죠.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네, 주제 선정의 이유구나. 주제 선정의 이유가 되는 내용이네요. 나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네, 앞으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하는 부분이죠. 잘 들어주세요까지 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하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는 네, 그 마지막 문장 전체요. 거기 통으로 정리하면 네, 이 발표한 내용이 청중에게 유용한 이유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발표 내용의 네,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유용성을, 네,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죠. 유용성을 제시함으로써 네, 청중의 어떤 네,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보통 발표 내용의 유용성은 네, 발표자의 말하기 특징에 해당이 되죠. 자, 말하기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1번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죠. 네, 1번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정답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체크해 보세요. 정답 몇 번입니까? 네, 얘기하세요. 몇 번? 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화법장문 중에서 네, 발표용 중에서 이게 가장 길고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마무리했고 두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즉, 말하기 특징을 파악할 때 어디를 보라? 처음과 마지막 단락을 보면 된다. 자,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요거는 되게 좀 쉬운 난이도의 문제일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퍼런스 해야 될 거.
말하기 특징을 파악하려면 말하기 특징은 자, 처음과 네, 마지막 단락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락 먼저 확인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뭐 좀 말하기 특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종 정답이 되는 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둘 중에 하나에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거기에서 설정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힘들면 어디를 봐라? 처음과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알았죠? 자, 그렇게 되고 다시 또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문단. 자, 두 번째 문단은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 소비자 심리 연구를 네, 연구하는 분야를 소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네, 소비 심리학 밑줄 들어가고요. 관련 분야 네, 설명하고 있죠. 네, 소비 심리학 밑줄 치고 이거 설명하고 있구나. 네, 소비 심리학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기억 부분에 자료 제시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네, 자료 제시 네, 기억으로 되어 있네요. 기억으로 되어 있죠. 네, 별표 치세요. 네. 자료 제시를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네, 시각 매체자를 활용해서 네, 청중의 이해를 돕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네, 시각 매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 소비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청중의 이해를 돕는 건데요.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발표 계획 단계에서 네,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고려한 겁니다. 청중의 지식이라든가 네, 관심 수준을 고려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점. 다음에 계속해서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쭉 가다 보니까 네, 자료 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액을 할인해 줄 때보다 추가 금액을 부과할 때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비 심리학에서는 소비 심리학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처음에 언급한 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예시 빼고 최종 결과는 뭡니까? 소비 심리학에서는 하는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을 보실까요? 인간이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묶는 거예요. 펼치지 말고 저 뒤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묶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익에 더 반응합니까? 손실에 더 민감합니까? 이익보다는 네, 손실에 네,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게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양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비 심리학의 특징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요것이 손실 회피 경향입니다. 요것이 소비 심리학의 특징에서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손실 회피 경향이죠. 요런 거 밑줄 치는 거예요. 끝났어요. 두 번째 문단이야. 화장을 너무 길고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짧고 묶어서 들어가는 거죠.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소비 심리학의 특징 뭡니까? 네, 그래서 소주제가 요거 손실 회피 경향이 요게 소주제예요. 네, 요게 네, 소주제가 되고요. 자, 요렇게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면 여기 소주제도 3문단도 미리 좀 체크하고 갈까요? 네, 현상 유지 경향이죠. 그래서 네, 현상 유지 경향이 바로 소비 심리학을 통해서 본 네, 소비자들의 심리적 특징이죠. 현상 유지 경향 요거 잘 체크합시다. 사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사례 넘어가고요. 서비스를 몇 달간 이용하지 못했고요.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굳이 예시를 정리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 거기 핵심은 뭡니까? 서비스를 이용 못했어요. 무슨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해지하려고 했어요. 구독 해지. 그죠? 네, 구독 해지. 그죠? 다시 한번 네, 구독 해지를 했는데 최종 결과만 확인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네, 손실이 크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거의 마지막 내용까지 가고 있죠. A씨 손해를 본 금액이 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바로 요 라인에서 그죠? 네,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요 라인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말하기 특징이죠. 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 형식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을 통해서 네, 청중의 관심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한다, 환기시킨다 또는 유지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효과를 체크하면 됩니다. 별 내용 없죠? 이렇게 합리적 이유 없이 현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심리적 특성을 현상 유지 성향이라고 합니다. 네,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소비자의 심리의 특징 두 번째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뭡니까? 현상 유지 경향, 유지 성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상 유지 성향이죠. 네, 성향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그죠? 화법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너무 여러 개 넣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 성향, 소비자의 심리 특징, 현상 유지 성향 똑같이 반복됐잖아요. 그죠? 여기는 소비자 심리 특징, 손실 회피 경향, 현상 유지 경향 이렇게 되죠. 다음 4문단으로 갑시다. 4문단. 또 뭐가 있는지 체크할까요? 핵심은 또 쓰면 반복될 것 같아서 4문단. 그렇죠? 네, 4문단으로 갈까요? 4문단이 아니라 5문단이네요. 요게 4문단이고, 그렇죠? 네, 요게 4문단. 그럼 요거는 3문단. 아이고, 앞에서부터 3문단, 4문단, 여기가 5문단이죠. 2문단이 빠졌나요? 자, 2문단. 좀 이따 보면 되죠. 자, 기업은 판매 전략을 세울 때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게임 끝났네요. 네, 기업은 소비자의 심리 성향을 고려한답니다. 네, 고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기업이 뭐 마케팅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마지막에 가보면 반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반면 소비자는 손실 회피 성향이나 현상 유지 성향 같은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늘 되돌아봐야 하겠죠.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 여기죠. 기업이 소비자 심리적 성향을 고려한다라는 점. 네, 기업이 고려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소비자의 심리 성향의 중요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소비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도 소비자 심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심리 성향이 되돌아봐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소비자의 심리 성향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발표자가 이야기했었던 중심 화제, 발표 화제겠죠. 발표 주제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마지막 내용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끝났네요. 중간에 순서가 두 번째 문단을 빠뜨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을 먼저 봤는데 이 문단을 여기에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비어 있었나 보죠. 자, 이 문단. 자, 이 문단의 핵심을 좀 보면 이 문단은 소비자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를 소비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소비 심리학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네,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네, 자료는 청중의 네, 이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중간 부분 이후에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인가요? 두 번째 문장인가요? 세 번째 문장이죠. 소비 심리학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볼까요? 소비 심리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까요? 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역시 여기 질문 방식이에요. 발표는 이 내용, 세세한 내용보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특징도 있네요.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하려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소비 심리학은 소비자 행동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의 심리라고 보는 건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비 심리학은 꼭 그렇지 않다. 소비 심리학은 꼭 그렇지 않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어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각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매체 자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시각 매체 자료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죠. 세 번째 문단도 역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끝났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학,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 소비자의 심리의 특징이 기업이든 소비자 자신에게든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깊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 비용으로 소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소비자는 이익과 손실 중에서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문단에 설명하는 건 뭡니까?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소비자들도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쓸데없는 또는 무분별한 특성 없는 소비를 할 때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2번 문제를 좀 학생들이 많이 자료 활용 방식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로 좀 넘어가죠. 자, 위 발표에서 자료를 활용, 아까 네모칸 치라고 그랬죠? 자료를 활용, 네모칸 친 다음에 오늘 한 문제는 요겁니다. 오늘은 자, 1번에서 소비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부분에서 소비자의 심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에 소비 유형을 기억에 제시했다. 소비 유형을 제시했나요? 그죠? 소비 심리학에 기반한 학문과 연구 분야를 보여준 것으로 그렇죠? 소비 유형 X예요. 다음 2번. 유해 다음부터 밑줄 치면 됩니다. 카페에서 사용한 두 방법의 결과를 니은의 제시 밑줄 칠까요? 자, 니은의 앞부분에서 발표자는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져오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과 가격을 깎아주는 것 중에서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왜? 추가 금액을 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손해예요. 그래서 손실 회피 경향에 해당되는 예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3번.
네, 추가 금액 부과 효과보다 네, 할인의 효과가 더 크게 아니죠. 추가 금액 부과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할인 금액의 효과가 더 크다 X예요. 앞뒤가 바뀐 거죠. 추가 금액을 묻는 것은 네, 손실 회피 경향. 그다음에 예, 4번에서 현상 유지 성향. 오케이, 괜찮은데 월정액 상품을 고수하는 기업의 손실액을 기업의 손실액이 관련이 되나요? 자, 디귿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디귿에서 네, 현상 유지 성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네. 요거는 기업의 손실액이 좀 틀린 거죠. 기업의 손실액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 개인의 네, 뭡니까? 할인받은 금액과 네, 지불한 요금의 총액을 단순 비교한 거예요. 이용 요금, 할인받은 금액과 지불한 금액의 총액을 서로 비교한 거지 기업의 손실액은 없어요. 다음 5번. 월정액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낸 네. 여기 뭡니까? 그죠? 네. 디귿에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디귿 부분을 좀 보니까 네. 소비자의 현상 유지에 관련된 거네요, 이건요. 그래서 월정액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봐야 되는데 손해본 금액인가요? 아니죠. 손해를 본 금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던 네, 비합리적 네, 지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손해를 본 금액을 디귿에 제시했다. 그게 아니고 월정액 구독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건 비합리적 소비의 발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죠? 크게 변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림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림이 안 들어가더라도 대립적인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